하여튼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온라인이 워낙 잘 됐다 보니까 요즘 총회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안 와요. 전자투표를 하고 있어요, 전자투표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이 바뀌는 부분이 전자 동의하고 전자 의사표시를 하다 보니까 총회장에 보면 주민들보다는 누가 많냐면 업체들이 더 많아요. 강의도 마찬가지 같아요. 옛날에 그 2015년도, 6년도 할 때, 그 제가 적십자에서 강의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400명씩 오고 했거든요. 요즘은 별로 없어. 뭐 인기도 없어졌겠지만, 대신에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또 강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한 40분 정도에서 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부산시도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 안 돼 있죠. 근데 나는 뭐냐면, 거의 해운대하고 수용구 쪽, 남천동 쪽하고 강남동 쪽은 제가 부산에 살 때는 몰랐는데요. 나 예산 자기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왜? 그 앞에 술집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대리비도 앞에 좋잖아요.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서울에 살다가 부산을 바라보니까 무조건 A급지는 해운대구나. 그리고 그나마 A급지 중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수용구 남천동 쪽이구나. 맞죠? 즉 해안발도권 쪽으로 좋아지는 곳이고 그 중에서 이번에 부산시가 새로 또 한 곳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항상 시청 홈페이지 잘 보셔야 돼요. 2035년도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 정비기본계획 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3월 달에 그 하기 위해서 해운대 어느 단지를 신도시처럼 만들 건지 그 용역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보세요. 2035년도로 적혔잖아요. 35년도까지 노후계획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2025년도니까 10년 동안 하겠다는 거겠죠. 근데 무조건 뭐냐면 1차로 선정되는 곳이 A급이고 2, 3차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노후계획 도시 1차 지정되는 곳을 찾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그 대상은 어디냐면 이거 보시는 것처럼 부산, 해운대, 함영, 금고, 만덕 있잖아요. 여기서 나는 그나마 상품의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은 해운대와 함영 등이라고 봐요. 함영도 그나마 괜찮잖아요. 근데 해운대는 뭐냐면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분당처럼 미리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격대가 그렇게 뭡니까? 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냐면 그럼 관심되는 지역은 함영동을 봐야겠구나. 왜? 해운대 생활권하고 함영동 생활권 다른 곳이거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만덕하고 다대 모라는 안 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보시면 이 뭐 해운대 같은 경우도 슈퍼블럭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뭐냐면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 1차로 선정될 곳이 어느 곳인지는 아직 확정 안 되다 보니 무리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함영동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야 이렇게 봐서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보세요. 30년 이거는 30년 기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함영 그린파크 같은 경우에 진짜 뭐 저층짜리 아파트 재건축인데 진짜 이건 사성이 안 나오는 곳인데 잘 보시면은 95년 11월부터 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는 거의 30년은 도래가 됐죠. 그럼 이 중에서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 블록을 그릴 수 있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같은 값이 공시가격 2억 2억짜리가 어디 있는지 그걸 찾아보시면 분명히 함영동은 뭐다? 투자금 작게 넣고 수익성은 해운대보다 나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나도 뭐냐면 조만간 함영동 임장하려고요. 왜냐면 임장하기 전에 저도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그 연도하고 세대수하고 다 해보고 알겠죠? 블록을 해서 어느 곳이 될 것인지. 그러면 그 중에서도 무조건 뭡니까? 주민들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쟁을 또 벌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주민의 반응이 좋은 곳. 그걸 임장 통해서 찾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는 함영동은 한번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임장을 한번 가볼까. 그리고 저는 또 뭡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정비사업 맞춤형 교수로 위촉받아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파악을 해보려고요. 아시겠죠? 어차피 용역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산은 몇 군데 없어요. 한가람이나 정기숙당 같은데 이런 데 일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하고 협력업체다 보니까 약간 소스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 보세요. 앞으로 나는 해운대 중에서도 뭐냐면 해운대 마리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좋다고 보는 곳이잖아요. 나는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은 부산에 다시 또 이제 집을 사놓는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해운대고, 해운대 쪽에서도 그 바닷가 쪽, 그리고 해운대 마리나 쪽에 그나마 대단지 아파트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괜찮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우 마리나 1차하고 2차가 재건축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인장 갔을 때 왜 3차가 안 빠졌지? 라고 현장을 가보니까 1차와 2차는 한 세트인데 3차는 도로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못하는구나. 근데 대우 마리나 1차, 2차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신탁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일을 한다 했다가 말한다 했다가 좀 시끄러웠던 곳인데, 이 보세요. 신탁사하고 MOU 체결했던 이거 한 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집값만 올리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제수라고 밖에 안 맞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숨어있는 친구가 대우 마리나 1차, 2차도 좋잖아요. 근데 대우 마리나 3차 같은 경우는 이 항만 개발하고 같이 한다고 보면은 아시겠죠?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우 마리나 3차 있고 경동 마리나까지 괜찮겠구나. 이 두 개 단지가 어찌 보면 숨어있는 진주가 아니겠나. 경동 마리나 3차도 보니까 지금 또다시 재건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작년 그 가을인가? 그때 겨울 되기 전에 인제 갔을 때는 마리나가 11억, 12억 정도 하고 1차가. 3차가 한 9억 정도 했거든요. 경동 마리나가 한 8, 9억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경동 마리나도 괜찮은 권역이에요. 같은 권역이 들어가 있는 상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같은 값이면 이제는 뭡니까? 규모가 좀 큰 곳, 그리고 단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곳. 그래서 마리나 쪽이 거의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뭐냐면 달맞이도 한번 또 관심 있게 보고 싶어요. 이번에 2045 부산시 그 기본 계획에 나왔을 때 부산시는요 해안벨트권 주거지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부산시 해안 경관 지침에 따른 보도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닷가 앞이다 보니까 조례에는 20층밖에 못 짓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 애들이 층수를 풀기 위해서 뭘 만들었을까요? 특별정비구역에서 해안종합정비계획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치 아파트가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비치 아파트가 해안종합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높이를 푼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달맞이 쪽에 있는 유림 아파트 재건축했던 데를 옛날에 저도 했었고, 달맞이 쪽에는 미관 경관지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뭐냐면 이제는 LCT가 만들어졌고 군사적으로도 여기가 그렇게 높이를 올리면 안 된다는 규제가 필요 없다 보니까 분명히 2045 기본 계획에서는 해안벨트권 주거지에 대한 고도 제한을 좀 풀겠다라는 취지가 나왔던 거예요. 그 앞에 투자할 때 이 달맞이 쪽은요, 미관 경관지구에 대한 솔루션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싼 맛에 다 투자를 해가지고 남겼고, 그래가지고 아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냐면 달맞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다들 이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달맞이 앞쪽에 있는 A하고 B가 막 뭐가 잘 데커져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중에서 괜찮은 곳이 C예요, C. 앞쪽에는요, 잘 보세요. 앞쪽에 너무 높게 지어버리면 뒤쪽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막히는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쪽은 많이 못 올리게 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한번 보는 사람은 확 트인 전경을 보는 거고, 뒷사람은 뭡니까? 조금만 더 올리면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C구역이 이 보십시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해보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고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지 미관지구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나는 만약에 달맞이 쪽에 대한 고도 제한을 풀릴 수 있고, 이거를 푸는 방법은 그 2045 도시 기본 계획 하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달맞이 쪽에는 재개발을 해서 특별 계획 관리 구역이나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저는 A, B, C 중에서 C가 그나마 뒤쪽에 있다 보니까 올려서 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제가 옛날부터 뭘 했냐면 2021년도, 2년도 강의할 때도 달맞이는 2023년도, 4년도 돼야지 그때 관심을 가져보라고 했고, 굉장히 조금씩 가시권에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는 좀 뭡니까? 미리 사놓는 건 아니지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달맞이 가보니까, 이게 뭐냐면 술 먹고 걸어갈 길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모든 기준이 술 먹고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달맞이 쪽은 이제는 뭡니까? 보도 제한을 풀고 미간지구를 풀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